네,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네, 그 2주차 주식시장이 마감됐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월 9일 요때 이제 바닥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땡겨 올리면서 하루 정도는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게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이제 한 150포인트까지 나온다면은 아마 다음번에 눌릴 때는 여기 지금 현재 이평선이 이렇게 60이라고 20이라고 수렴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도 여기 저점과 고점 여기 박스권 형태로 지수가 이제 옆으로 흘러주는 게 제일 좋은 그 흐름일 것 같다고 앞전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게 조금 흠이지만 요번에 오히려 이제 앞전에 직전에 고점들을 넘어가고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다른 추세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제 이게 반등으로 끝날지 추세로 다시 새로운 추세의 시작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이제 통과가 돼 갖고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 갖고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때가 이번 주가 이제 중국 양해 관련해 갖고 계속 이제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긴축이라든지 인플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사실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긴축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당장 이제 너무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시장에서 뭐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참여자들이 이제 좀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기금 리밸런싱 관련해 갖고는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연기금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자기들만의 전략대로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이제 좀 더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인데 너무 계속 매도만 하니까 사실 좀 개인적으로도 좀 정내미가 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3월 9일날 뭐 뉴욕 증시 여기 보시면은 뭐 자 여전히 3월 9일날이나 뭐 이렇게 요번 주도 매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경기 부양책 뭐 통과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이제 금리가 뭐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에 이제 안 좋은 이제 영향을 계속 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뭐 긴축에 대한 부분, 인플레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그 부분은 그 호재거리도 있지만 그 호재거리를 다 이제 묻어버릴 수 있는, 그 호재도 오히려 악재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버리는, 아무튼 이제 그 인플레 긴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이제 특별한 그 좋은 상황이 나와도 약발이 안 먹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 좀 그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한 개는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통계, 이제 일평균 25% 증가, 그게 이런 것들 전년 대비 뭐 이런 것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전년 대비면 뭐 전년 3월달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 갑자기 안 쓰던 부분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그 경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풀려버리면 당연히 과거 데이터를 따지고 봤을 때는 1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은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소비가 많이 딱 뒷받침되면은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인플레 이런 부분에서 갖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뭐 그거야 뭐 어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콜걸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저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에 조금의 긍정적인 영향을 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좋은 호재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미중 반도체 기업들 협의 채널 만든다, 중반도체주 급등,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11일 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장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큰 악재거리가 아닌가.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다들 뭐 전문가들 다 이야기 하던데, 그래도 이제 저런 부분 일단은 그 주의 깊게 꾸준하게 이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전에 이제 종목들 관련해 갖고 뭐 어떤 섹터들 막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이제 지수가 이제 그 앞전에 했던 서두에 했던 이야기처럼 만약에 150포인트를 가고, 그리고 뭐 그 이상 또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그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력한 지지의 작용을 해줘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드는 초입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 여전히 똑같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조정을 잘 받은 종목들이라면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사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보세요. 한 번 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SDS 이런 것들 보세요. 이제 바닥을 만들고 충분히 이제 뭔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이제 모든 종목들도 힘이 약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제가 앞서 갖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수도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 와 있다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접근할 때 있어 갖고 좀 부담이 덜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직전 고점 돌파했는 거 지지 확인해 주는 이런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그 삼성 SDS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그럼 특히 이제 미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대형 조락하면 LG 화학, 보세요.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예요? 삼성 SDS는 그 요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수렴 이후에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런 LG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못해요. 확장을 해갖고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거지. 사실 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갖고 초보자들이 접근할 때는 항상 리스크를 이제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뭐 LG 화학뿐만 아니죠. 전기차 하면 뭐 삼성 SDS도 있죠. SDI도 있죠. 네, 이런 것들. 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 설사 이제 뭐 더 간다 치더라도 예, 예, 이제 수렴이 돼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종목에 비하면 많이 올라와서 이격도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종목들은 뭐 추후에 뭐 건전하게 조정을 좀 더 받고 다시 이제 이평선이 수렴되고 다시 이제 힘을 응축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려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런 자리라면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삼성 SDI 딱 보고 삼성 SDS도 딱 보세요. 예, 이제 얘는 이제 예, 역별에서 정별로 다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수렴에서 확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초의 구간이지 않나. 이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딱 두 개만 비교해봐도 예, 그런 것들이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많이 올라간 종목도 좋지만 아직도 못 올라가고 기업 그 가치 대비해서 이제 괜찮은 가격권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이번 그 만약에 지수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추세에 서막을 여는 그런 자리가 여기서 시작된다면은 분명히 많이 올라간 종목도 올라가겠지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때까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4차 산업은 엄청나게 큰 산업입니다. 그 안에서 뭐 오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수소차 뭐 엄청나게 많아요. AI 뭐 인공지능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팜 뭐 어쩌고저쩌고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다 터질 수는 없잖아요. 예? 폭발력 있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가면은 그 다음번에는 좀 쉬었다가 맑았으니까 좀 쉬었다가 뭐 또 자율주행 갔다가 뭐 혹은 자율주행 맑았으면은 뭐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또 갔다가 메모리 갔다가 시스템 반도체 갔다가 또 오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순환매 돌면서 많은 섹터들이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도 아직까지 순환매 구조상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제가 그 생각했을 때는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고 사물 인터넷 될 수도 있고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비메모리라든지 혹은 뭐 기타 이제 앞전에 이제 뭐 먼저 올랐다가 지금 많이 조정받았는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매매하기에는 좀 더 괜찮은 가격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뭐 종목 언급 많이 안 했습니다. 이미 이제 앞전에 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 거고, 시장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계속,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사람들 막 패닉이 왔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또 이제 금리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왜 과거에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면 거기에 따른 이제 학습 효과는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경험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 거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론상으로만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실제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이게 항상 이제 시장에 공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하게 될 수 있는데 구심점이 되게 이렇게 옆에서 계속 푸시를 해준 게 뭐예요? 예,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제 중앙은행 뭐 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다, 지금은 괜찮다, 뭐 좀 더 시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발작을 했는 건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인 투자자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두려움도 그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진 그 시장에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제일 처음에 터질 때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잘 몰라서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그런 것만 이제 그 걱정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눈에 계속 이제 보이고, 뭐 매스컴이나 이런 게 계속 그것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제는 우리 숨 쉬는 것 같이 일상생활화 돼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 갖고 큰 문제가 막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그런 상황처럼 상황이 아닌 이상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무던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고.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오늘 이전에 혹은 이번 주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항상 급한 거는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인 거죠. 왜냐면 딴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은 급한데 돈은 벌고 싶고, 그러니까 빚도 냈겠다. 시장은 이래 흔들흔들하면, 예, 내가 흔들리는 거지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는 겁니다. 예?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지수에서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얘들은 원래 자기들 걸어온 길을 그냥 당연하게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뿐인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시장이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가 잘 돼 있고 좋은 종목 샀고 무리하게 신용 안 쓰고 내 돈만 갖고 한다면, 뭐 시간에 투자하면 당연하게 그 자기 자리 다 찾아오고, 더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그 성장성 때문이라도 더 올라갈 것이고, 매출액이 찍어주고 뭐 영업이익이 나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보다도 이제 지금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계속 돈을 벌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만약에 지금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데 돈은 계속 그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증가 계속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지금 엄청 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투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미래가, 내 삶의 미래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예, 당장 내일이 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왜? 익숙하니까. 근데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틀린데 내가 익숙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들만의 이제 그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깨달으면, 거기서 이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수익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 모델로서 꾸준한 이제 경험치를 쌓아서 끝내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남들보다 좀 더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확실한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완성이 되기도 전에 돈이라는 욕심 때문에, 예, 무리한 사람들 지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요번 주가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쉬어주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나고 났으니까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누군가는 뭐 그렇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쌍욕 하겠죠. 예, 그 뭐 누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잘 하면, 예, 우리 그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 시장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우상향합니다.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뭐, 예,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예, 성장 안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이때까지, 예, 경제 성장률이, 예, 뭐 80년대 뭐 이전에나 이럴 때는 뭐 10%뭐 이런 식으로 막 크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5% 6% 7% 5%뭐, 그 다음 현재는 뭐 1% 2% 뭐 이렇게 0. 몇 %, 어찌됐든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주도 산업들이 뭐냐만 제대로 꿰뚫고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준비를 열심히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큰 수익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